여러분 안녕하세요. 광주소방서의 전은주 소방관입니다. 혹시 집에서 다치신 적 있으신가요? 피를 보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다고요?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구급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가족이 다쳤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저랑 오늘 이 시간 구급함을 만들어 보시면 우리 가족이 다쳤을 때 당황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그럼 응급처치 용품을 사러 약국으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약사님 집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필요한 드레싱 제품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응급처치 용품을 구매해 보았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비닐 장갑입니다. 우리 손은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도 세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찰과상, 화상 등의 피부가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비닐 장갑을 착용해 주셔야지 감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멸균 거즈예요. 낱개씩 포장된 소독된 거즈인데요. 일반 거즈보다 이렇게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닿았을 때 감염의 우려가 적기 때문에 꼭 이런 멸균 거즈를 사용해 주셔야지 됩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10cm짜리가 아마 두루두루 활용하시기 좋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포비돈 스틱입니다. 여러분 빨간 약 잘 아시죠? 그 빨간 약을 면봉에 묻혀서 포장한 제품이에요. 그 빨간 약 병을 이렇게 돌려서 상처에 바르고 다시 넣고 상처에 바르고 다시 넣으면 이 소독액이 변질이 되면서 또 상처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이렇게 낱개 포장된 제품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릴게요. 항생연고입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항생연고는 아마 후시땡이겠죠. 하지만 여러 종류의 항생연고가 있고 본인 몸에 맞는 연고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세 가지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일회용 밴드들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데일밴드라고 부르는 일회용 밴드가 있고요. 찰과상이라든지 화상 등 진물이 많은 상처에 사용하는 수분밴드 두 가지입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리식염수예요. 1리터짜리 큰 생리식염수도 있는데 이제 하루가 지나면 사실은 버려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0cc짜리 작은 생리식염수를 여러 개 구비하시면 좀 더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테이프입니다. 이거는 실크 테이프고요. 이거는 종이 테이프입니다. 상황에 맞게 어느 걸 사용하셔도 무방한데요. 우리 혹여나 그 파란 색깔 테두리에 긴 면 테이프가 있는데요. 그거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붙이지는 않으셔야지 돼요. 접착력이 워낙 세서 뗄 때 피부가 2차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붕대, 압박 붕대입니다. 환부에 거즈를 대고 둘둘둘 감으면은 압박이 되면서 지혈이 되거나 통증을 완화를 시켜주는 제품인데요. 한 길이는 10cm짜리로 해가지고 4인치 붕대를 준비해 두시면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가위예요. 어느 가위를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들고 대신에 이제 응급처치용으로만 사용해 주셔야지 돼요. 여러 용도로 사용하시면은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응급처치 제품들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제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쿠, 아이가 무릎이 까져서 왔네요. 찰과상입니다. 찰과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 물품으로는요. 글러브, 거즈, 생리식염수, 포비돈 스틱, 테이프, 수분 밴드, 가위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상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장갑을 껴줍니다.
흐르는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환부를 깨끗이 세척해 주세요. 다음은 포비돈 면봉으로 주위를 소독해 줍니다. 포비돈은 상처에 닿으면 상당히 쓰라리기 때문에 주위를 이렇게 둥글리듯이 소독을 해주세요. 포비돈액이 다 마르면 항생연고를 면봉에 덜어서 상처 겉에 발라줍니다. 상처가 작으면 일회용 밴드를, 상처가 크고 진물이 나면 습용 밴드를 붙여주세요. 만약 피가 나서 보니 상처가 벌어졌다면 병원에서 봉합을 해야 합니다. 먼저 흐르는 수돗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뒤 살짝 적신 거즈로 상처를 덮어주고 붕대나 손으로 지혈하면서 병원에 가시면 되는데요. 이후 외과 계열 병원에 방문하여 봉합 처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팔팔 끓인 물에 부어 먹는 컵라면 정말 맛있죠?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쿠, 미끄러지면서 팔에 라면 국물을 엎질렀네요. 이럴 땐 제일 먼저 뜨거운 의복을 바로 제거해 주시고 흐르는 시원한 물이나 차가운 수건으로 화상 부위의 열을 20분 정도 충분히 식혀주세요. 화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화상 부위를 차갑게 식혀 화상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열을 제대로 식혀주지 않으면 작은 흉터가 큰 흉터로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얼음을 직접 대서는 안 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필요한 응급처치 용품으로는 거즈, 포비돈 면봉, 테이프, 생리식염수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얼음이 필요하다면 얼음, 그리고 통증이 심하면 진통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상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장갑을 껴줍니다. 혹시 수포가 생겼다면 수포는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그 위에 생리식염수에 적신 거즈를 대고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수포 껍데기는 정말 좋은 보호막이에요. 제거하려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수포가 터졌다면 주위만 포비돈 면봉으로 소독한 뒤 적신 거즈를 덮어주시면 됩니다. 아이쿠,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서 지금 발목이 접질린 것 같은데요. 염자 응급처치에는 붕대와 테이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상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 장갑을 껴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친 부위를 주무르거나 무리하게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요. 폭신한 베개 등으로 다친 부위 아래를 조심스럽게 받쳐주시고 집에 얼음이 있다면 얼음을 수건으로 감싸 얼음찜질을 해줍니다. 염자는 붕대를 이용해 감아주게 되면 부종과 통증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발목을 2번 감아주시고요. 발등을 X자로, 다시 발등 위로 X자로 반복해서 탄탄하게 감아주세요. 너무 세게 감으면 발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는 가볍게 감아준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내용을 토대로 구급함을 한번 구성해 볼까요? 비닐 장갑, 가로 세로 10cm짜리 멸균 거즈 5봉, 포비돈 스틱 4개, 항생연고 하나, 그리고 각종 밴드들이에요. 요거는 일회용 밴드, 습용 밴드입니다. 그리고 작은 생리식염수 5개, 테이프, 10cm짜리 압박 붕대 2개, 그리고 가위가 구성되겠네요. 우리 그럼 이거 구급함에 한번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비싸게 구급함 구매하지 마시고요. 집에 있는 이런 쇼핑백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쇼핑백을 절반으로 접어서 위에 것을 안쪽으로 집어 넣으면요.
이런 식으로 상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걸 구급상자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급처치 용품을 담아서 구급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집에 눈에 쉽게 띄는 곳에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가족들한테 응급처치를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 가족을 위해 알아야 할 응급처치 방법과 용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하세요.